2026년도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2차 2과목에 대해서 11강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부터 하고요. 적과전 1편, 2편 이렇게 해서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도 2월 2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2월 25일 날 농업원 이론서가 개정됐지만 그것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확정될 겁니다. 1과목에서는 개정 내용이 좀 많은 편이죠. 그 중에서 수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농업원 이론서를 굳이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되고 난 뒤에 공부해도 충분히 된다. 다만 제가 2차 1과목을 강의할 때는 이 개정 내용의 이론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론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공부가 하실 분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해서 사용하시면 진도와 함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과목은 특별하게 변경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는 이야기는 기존 교재를 가지고 하되 약간만 보강하면 된다. 그 중에서 첫째가 예찰조사입니다. 그죠? 예찰조사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2년 전부터 우리가 농가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NH 농협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확인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경작 면적이라든지 기차 생육 상태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든지 간에 이것은 반드시 예찰 조사를 하자라고 제가 강조를 몇 년 전부터 했죠. 그것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찰 조사는 실질적으로 농가가 가입을 하게 되면 누가 가느냐 하면서 NH 농협 직원이 가든 NH 농협 손해보험에서 가든 누군가를 해야 된다. 평가사가 하든.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 이번에 확정된 것은 우리 평가사 손해평가사가 예찰조사를 대부분 작물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찰조사. 그 다음에 2차 2과목에서는 뭐니 해도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뿐만 아니라 상승했을 때도 어떻게 해줄 건데 하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출제가 됐지만 올해도 출제가 유력하다 해서 이 부분은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변경된 것이 적과점 품목에서는 플러스가 됐죠. 플러스가 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죠.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사과에는 탄저병을 보장한다.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1가지 법칙을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죠? 이것만 알면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다. 가입 상품은 가입 시에 이제 두 가지로 가입할 수 있고, 적과전 종합위험이냐, 적과전 종합위험으로 가입할 거냐, 아니면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냐,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냐, 그래서 나누집니다. 그죠?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이걸 선택할지 이걸 선택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적과점 종합위험에 가입한 농가와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 가입했을 때 평가 방법은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은 요거 하면 되고,
이걸 가입을 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입이 가능하겠죠.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처음부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해준다. 그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해주는 부분이고, 저가전 종합위험은 그렇지 않죠. 저가전 종합위험은 잘 설명을 들으시면 기존에 있는 그대로 보장을 받는다 하는 부분에서 달리 봐야 된다.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특히 사과는 탄저병을 보장해 줍니다. 탄저병을 보장해 준다.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탄저병이 없겠죠.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평가 방법은 이거는 한마디로 평수미평이다. 그래서 요 피해율을 구할 때 이 피해율은 평수미평이다. 피해율은 평수미평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이고, 저가전 종합위험은 기존의 방식이기 때문에 2차 2과목에서는 이것이 시험에 나오겠죠. 2차 1과목에서는 이것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같이 알아둬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적과가 뭐냐 했을 때, 과실도 이 여러가지 이렇게 해서 후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과실이 여러 개가 달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놈만 두고 나머지는 잘라버리는 거죠. 적과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우수한 것 하나만 남기고 과실 남기고 따버리는 것을 우리는 적과라고 한다. 적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은 달라지게 평가를 하더라. 그래서 적과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 적과에서 쭉 보시면 한 라인으로 해서 적과전 종합위험이라고 하지만 적과전 종합위험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지만, 적과전에 종합위험이 대부분 가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5종 한정에 가입을 할 수 있다. 5종 한정에 가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5종 한정을 미가입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전 종합위험이 아니죠. 왜냐하면 선택할 수가 있다. 5종 한정을 가입하든지 5종 한정에 미가입이다. 5종 한정 미가입이라는 뜻은 이게 종합위험에 가입했다는 거죠.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 이 종합위험 연대했을 때 자연재해 플러스 조수해 플러스 화재를 담보해 주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적과 후에는 5종 플러스 5종 한정인 5종 플러스 가을 동상해와 일소피해에서 총 최대 7종을 담보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 동성애 부부장이다 라고 했을 때 보험료는 할인이 되겠죠. 그럴 때는 5종은 기본이고, 이거는 기본이다면 기본 플러스 일소 피해를 보장받겠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특약사항에 아무 언급이 없으면 5종 한정에서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 7종을 담보받겠다는 뜻이고, 여기에 특이사항에 일소 피해 부보장이다 했을 때는 우리는 5종 한정과 가을 동상인을 보장받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무손해 보장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나무손해다 했을 때는 나무손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에 나무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과 후에 시험에 나왔을 때 멧돼지 사고다 했을 때 멧돼지로 나무가 10그루 10주가 도복이 되었다 했을 때 나무는
자연재해 조수에 해당되니까 보상을 오케이 해주지만 5종 한정과 요 7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멧돼지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조수에.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할 21가지 법칙을 잘 들으시면 기본 개념이 잡히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시험을 할 때 15점이 최소 매년 출제가 된단 말이죠. 15점이 출제가 될 거다. 15점 이상이 출제가 될 거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대응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보험금을 3가지를 준다. 그래서 착과 감소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 왜냐면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은 한 번만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지급한다. 한 번만 주지만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했다면, 여기에 가입을 했다면 착과 감소 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 두 번째는 과실손해보험금을 준다. 두 번째는 과실손해보험금이다. 과실손해보험금. 그리고 나무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이다.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요거는 과실에 대해서 주는 거고, 이거는 나무에 대해서 준다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과실에 대해서는 착과 감소 보험금을 한 번을 주고 또 한 번은 과실손해보험금 해서 2번을 주는 유일한 품목이 되겠죠. 착과가 감소됐을 때, 아하, 적과 전에 착과가 달리는 놈이 감소가 되었다 했을 때 한 번, 그리고 여기 적과 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이라서 과실 다 컸지만 최대 7종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과실손해보험도 주더라.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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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으로 나올 수가 있다. 패턴이 이렇게 나왔죠. 그때는 우선순위는 가장 쉬운 나무손해보험금을 먼저 구하고, 답안 작성할 때, 답안 작성 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무손해보험금은 전체에서 나무가 고사된 것만, 고사주수만 찾아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답안 작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착과감소보험금, 그 다음 세 번째는 과실손해보험금은 A 사고, B 사고, C 사고, A 사고가 있었고 B 사고도 있었고 C 사고도 있다. D 사고도 있죠. 보통 3회 이상 사고가 난 것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 구할 때는 보통 10분에서 길게 가면 20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 5점을 받기 위해서 10분, 20분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항상 과실손해보험금은 몇 번 사고 난지 체크를 해서 세무하고 지나가라. 그것을 풀려고 하는 순간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실손해보험금 구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단 말이죠.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은 고려해야 될 것이 많다. 고려 요소가 많다. 그래서 실수하기가 좋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주의를 요한다. 시험 문제 나오면 나올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나오면 세무하고 3번을 풀고 1번을 풀고 그 다음에 2번은 패스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풀 것인지 또 다른 쉬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선택할지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막상 시험장에 가면 아는 문제가 나오면 풀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심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시험 당일날은 그것을 풀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잠시 스톱하라, 스톱 하고 지나가라. 어떤 부분을 이렇게 과실손해보험금은 일단 지나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제일 뒤에 풀기를 강추합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가지 법칙을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적과전 종합위험이 시험에 거의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게 평면적으로 이해를 하자. 이런 부분들은 평면을 이해해서 평면적으로 이해를 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입체적으로 내가 마치 사과과수원에 배과수원에 단감과수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현상이 머리에 떠오를 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좀 복잡하죠. 복잡한 것을 하나하나 21가지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오면 바로바로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1가지 법칙은 완전히 내 것을 만든다면 여러분은 15점에 받을 확률이 높다. 적어도 7점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번 적과 전에 착가 감소 보험금과 적과 후에 과실 손해보험을 지급하는 품목이다. 그죠? 이거는 과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실에 관련된 부분에서 2번 지급한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적과전 종합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또 다른 것은 수학 감소 보장,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은 다르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적과 전에는 5종 한정이냐, 5종 한정이 뭔데 라고 했을 때 5종이 뭐냐 했을 때는 태, 우, 지배, 불이 나고 지진이 났다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태, 우, 지배, 불이 나고 지진이 났다 해서 5가지를 담보받는 것을 5종 한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2차 1과목에서는 보험료를 할인을 해주겠죠. 시험에 나온다면 할인을 해줍니다. 그죠? 항상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강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풍은 조건이 있겠죠. 강풍이라고 하는 것은 14m/s 초당 14m 이상 되는 것을 우리는 강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해 두면 되겠죠. 그 다음 5종 한정 종합위험 보장이다 또는 5종 한정 미가입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5종 한정을 미가입했기 때문에 종합위험이죠. 이렇게 해서 이럴 때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냉해를 입었다, 냉해 사고다 했을 때는 5종 한정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겠죠. 그죠? 냉해는 여기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해주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고, 냉해일 때 여기서는 오케이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닥 어렵지가 않죠. 적과 후에는 5종 한정 플러스 일소 피해 부보장과 가을 동성애 부보장해서 총 7개의 담보가 가능하다. 이때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일소 피해 부보장이라고 말이 돼 있다면, 그죠? 시험 문제에서 일소 피해 부보장이라고 적과 후에는 적과 후에 일소 피해 부보장의 행선 5종 플러스 일소 피해를 부보장했기 때문에 보장받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가을 동상이죠. 가을 동상에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1, 2, 3은 쉽죠. 그 다음 4번부터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4번부터. 자, 적과전에 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달라집니다. 요부터가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단골로 시험에 나온다. 그죠? 여기부터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종합위험에 가입했다. 즉 5종 한정 미가입이다. 그죠? 종합위험에 가입했는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중에서 자연재해로 보상하는 손해가 포함이 된 경우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적과를 중심으로 적과 전에
적과 전에 사고가 A 사고, B 사고, C 사고가 있었는데, 그죠? 사고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만 있다면 자연재해로 보상하는 손해가 포함이 됐다. 아, 이 중에서 자연재해가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서 자연재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A타입이라고 하자. A타입이라고 하자. A타입. A타입이라고 하자. A타입. 그 다음에 종합위험 중 조수의 화재 일부 사고. 아, 자연재해가 없네요. 이 사고, 사고가 첫 번째 사고,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고를 할 거예요. 기호를 달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지만 그때 조수의 화재 일부 사고만 있었다. 즉 자연재해가 없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지만 조수의 화재 일부 사고가 있을 때, 즉 자연재해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우리는 B타입이라고 하자. 그죠? 이럴 때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착가감소보험금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면 착가감소보험금을 구할 때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5종 한정에 가입했으면 무조건 타입은 C타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적과전 종합위험을 상품을 가입했다.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 종합위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5종 한정에 미가입한 농가죠. 또는 5종 한정에 가입한 농가는 이것이 A타입과 B타입과 C타입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A타입과 B타입과 C타입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A타입이 뭔데? 라고 타입을 정확하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시험 문제 지금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A타입이냐 B타입이냐 C타입을 기재를 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A, B, C를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시험 문제 나오면 A타입이다, B타입이다, C라고 구분해놓고 쭉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타입이 중요하다. 그럼 A타입이 뭔데?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종합위험 5종 한정에 미가입한 농가, 5종 한정에 미가입 또는 종합위험에 가입한,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딱 보고 적과 전에, 적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적과를 중심으로 해서 적과 전에 사고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났다 이거죠. 한 번이 나든 두 번이 나든 세 번 상관없습니다. 이때 사고 났을 때 그 사고가 뭐냐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죠?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난 뒤 자연재해로 보상하는 손해가 포함이 됐다.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 타입은 A타입이라는 거지. 이 중에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중에서, 자연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수의 자조화니까 자연재해가 없는 조수해와 화재의 일부 사고만 있을 때를 우리는 자연재해 없죠. 이때를 B타입이다.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A타입 또는 B타입이 되겠죠. 종합위험에 가입했다면 그거는 적과 전에 사고가 뭐냐에 따라서 A타입과 B타입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5종 한정에 가입했다면 무조건 C타입, 이거는 무조건 C타입이다. 무조건
5종 한정에 가입했으면 C타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타입을 저는 까다롭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조평이다. 까다롭게 조사를 해야 된다. 왜? 보험료를 적게 냈고 그 농가는 5가지 담보, 즉 태우집에 불이 나고 태우집에 불이 나고 진난 이 5가지 담보만 보상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까다롭게 조사를 한다. 요렇게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된다. 자, 1과 2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종합위험인데 왜 A타입과 B타입을 나누지라고 했을 때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과 2, 즉 종합위험에 가입했지만 적과전에 자연재해 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A타입과 B타입을 나눈다는 것이, 나누는 것은 가수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일부에 영향을 미치느냐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가수원 전체에 영향을 미쳤죠? A죠.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수원에 자연재해라는 것은 골고루 영향을 미치죠. B타입은 조수의 화재 일부 사고니까, 그죠? 멧돼지가 됐든 화재가 됐든 일부 사고니까 여기는 멀쩡하단 말이죠. 요것이 나중에 가면 A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는 골고루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나중에 수확할 때 전체 농지에 보너스를 줘야 된대. 그 보너스 주는 것을 저는 오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암기하기 쉽게. 오적이라는 뜻은 5% 곱하기 적은 적과 후 착과수죠. 적과 후 착과수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수원이 자연재해로 뭔가 태풍이 왔다면 나중에 수확을 해보면 영향을 미친다. 왜? 작을 때는 표시가 안 났지만 나중에 멍이 들고 해서 표시가 나다. 이것이 중요한 오적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어떨 때만 A타입일 때, 일부 사고일 때는 여기는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요것은 바로 1과 2를 나누는 것은 과수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또는 일부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에 넘어가 보면 바로 이거죠.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감수량을 인정해 줄게 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감수량 인정해 줄게. 단 이건 A타입이죠. A타입.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감수가 될 거다. 통계죠, 통계. 그 통계를 인정해 줄게. 어떨 때? A타입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오적이라고 하자. 오적. 김지아 시인이 국회의원, 재벌, 고위공무원, 재벌, 장군,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5개 그 직종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오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적이라고 하자. 그래서 적과 착과수. 오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적이죠. 적, 5% 곱하기 적과 착과수. 여기에 끝낼 건데, 그죠? 이 과수원에 피해를 입었는데, 착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5년 동안의 평년 착과수, 5년 동안에 이 과수원이 10만 개가 달려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해보는, 적과 후 착과수는 뭐죠?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경북 지역에 가서 착과 조사를 합니다. 개수를 헤아리죠. 그때 보니까 5만 개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8만 개가 됐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10만 개 중에서 8만 개가 달렸다라고 했을 때는 80%가 달려있죠. 착과율이. 왜? 5년 동안에 평년 착과로 10만 개인데 그 중에서 8만 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좀 적게 입은 거죠. 그 다음에 5만 개가 달렸던 50%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많이 입은 거죠.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60%.
60% 미만으로 착과율이라면 5%를 다 해줄게. 다만 60% 이상 착과율이 됐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피해를 적게 입었기 때문에 5%를 다 못 해주겠다는 거죠. 5% 곱하기 뭔가 있어야 된다. 5% 곱하기 그 다음에 저가 후 착과수를 해줄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요 개념을 이해를 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5%를 다 해줄게. 그죠?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경우 60% 이상 착과율이 60% 미만일 경우, 60% 미만일 경우는 다 해줄게. 그렇지만 60% 착과율이, 예를 들어서 착과율이 10만 개 중에서 평년 착과수가 10만 개인데 그 중에서 8만 개가 저가 후 착과수다 했을 때는 착과율이 80% 되겠죠. 이때는 다 못 해주겠다는 거죠. 60% 이상 됐기 때문에. 그때는 5%에다가 곱하기 요거 40%, 0.4분의 1 마이너스 착과율이 0.8이다. 그죠? 요렇게 해서 구하니까 우리는 2.5%가 되겠죠. 2.5%를 해결했다. 이 2.5%를 곱하기 저가 후 착과수. 그때 8만 개가 되겠죠. 저가 후 착과수가 8만 개니까 8만 개를 곱해준다. 이것이 착과손의 감수량이니까 감수 곱하기 한 개의 무게죠. 과중이면 450g이면 0.4를 곱해주면 되겠죠. 양이니까. 착과손의 감수 과실수는 요거 되겠고, 그 다음에 양은 한 개의 과중을 곱해주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5번까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6번부터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진행하겠습니다.